우리가 제가 세 번째 강의 정도 됩니다. 처음에 오픈 강의를 했었고 두 번째는 유튜브 때문에 강의를 했었는데 동국조선을 연구하기 전에 저는 원래 이제 약품 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고서의 여러 가지 자료들, 약초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동의보감에 있는 허준 선생께서 쓰신 동의보감의 자료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는 그런 약초나 약재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5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허준 선생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뭐 처방을 내리고 했을 텐데 왜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약초가 없는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황칠 때문에 저번 강의 때 이 역사를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했었죠. 결국 황칠은 알아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백제라고 했지만 그 백제가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 한반도가 아니라 멕시코하고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게 많이 밝혀졌습니다. 저번 강의 때 뭐 청일전쟁도 얘기를 했었고 쭉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유튜브 강의에 이제 빠졌던 부분이 제주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는 함경도하고 골든베어 이걸 얘기하기 전에 유튜브 강의를 올린다고 하니까 제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역사를 사실 아메리카 대륙의 동국조선, 그러니까 이방원 태종께서 이제 지배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동국조선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확신하는 이런 내용들은 저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고서의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서 봤다는 남극 노인성 캐노푸스, 옛날에는 이 캐노푸스를 낭성이라고 그럽니다. 캐노푸스라는 별은 남극의 시리우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남극에서 밝은 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서에 보면 뭐 세종지리지 또 고려사 전려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이게 북위 33도 5분입니다. 북위 33도 5분이죠. 그런데 이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서 남극 노인성 캐노푸스를 보면 안 보이는 해가 더 많습니다. 한 3, 4년에 한번 볼뚱말뚱 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이 지평선 끝에 볼락말락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문학은 사실 역사를 아무리 조작을 하고 흔적을 지우고 했다 하더라도 이 천문학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확하게 가을에 병방에서 떠가지고 추운 날 병방에서 떠서 춘분 날 봄에 정방으로 지더라 그랬습니다. 정방으로.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입니다. 병방이라고 하면은 정남에서 동쪽으로 15도 되는 각도입니다. 15도 되는 각도고, 그 다음에 정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서쪽으로, 정남에서 서쪽으로 30도 되는 각도입니다. 이게 30도 되는 각도죠. 그러면 노인성단이라든지 우리 고서에 나오는 남극 노인성 캐노푸스 낭성이 같다고 하는 그 별의 위치의 각도가 밤하늘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아침 11시에 태양이 뜨는 그런 위치처럼 별이 보였다가 가을에 춘분날 봄에 정방으로 지더라 그랬으니까 한 3시 정도
때는 이 각도로 밤하늘의 별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성단에 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주도는 우리 고서에 기록하고 비교해보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섬 도자를 쓴 기록이 없어요. 제주 말이나 길 방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각도가 나오려면 추운 날 병방에서 떠서 추운 날 정방으로 지는 이 각도가 나오려면 북이 몇 도가 이하가 돼야 되냐면 30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30도. 그러면 우리 지금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30도 이하라면 지금 현재 중국의 절강성입니다. 절강성 소음과 영파 쪽. 그러니까 우리 고생에서 얘기하는 제주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한반도 무대가 현재 아시아하고 아메리카 대륙이라면 절강성의 소음과 영파 아니면 아메리카 쪽에 캘리포니아 바로 밑에 멕시코나 플로리다 이 일대가 됩니다. 이게 30도 북이 30도의 각도에서 추운 날 병방, 추운 날 정방의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 선조들이 얘기한 제주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의 역사가 이쪽이었다면 동북조선의 위치가 여기였다면 지금 절강성 쪽이 돼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동북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면 멕시코하고 플로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이걸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좀 굉장히 아주 밤에 좀 잠을 못 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지워져 있고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냥 제주도 그러면 당연히 제주도는 섬이고 우리 고서에 옛날부터 제주도가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은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잠깐 절강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이 절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절강이라는 게 지금 신중공의 절강성이라고 놓고 보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저번에 우리가 황칠을 놓고 봤을 때 전부 다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황칠이 백제하고 백제 세계섬에 많다고 했는데 멕시코에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중국 사람들이 신라치려는 그 절강의 위치가 그 자료를 토대로 놓고 본다면 사실 아메리카에 절강성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현재 신중공 차이나 같은 경우는 원래 위치가 아시아였었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 가지 고서 자료를 놓고 보면 아메리카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근세사,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15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1900년도 초까지 이때 역사가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되고 조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관심 있게 보면 이쪽에다 세팅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 중공 차이나에다가 세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이 조선이라는 강역은 우리 한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만 조선은 해도 지지 않고 달도 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선의 강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공부를 하면서 이 캐나다의 굉장히 아름다운 비경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열이 받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찬란한 문화유산을 물려줬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참 안타깝게 지금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역사를 이렇게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잠깐 얘기를 제주를 짚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저번 강의를 끝내면서 함경도의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함경도가 지금 아주 옛날에는 원래 강릉 삭방도라고 그랬습니다. 고려시대 동양왕 때 강릉 삭방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삭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곧바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북극을 얘기합니다. 북극. 착방이라는 것은. 그럼 현재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지명이라고 보면 이게 곧바로 이 함경도 여기가 삭방을 가리키진 않죠. 그렇지만 알래스카 캐나다 쪽을 놓고 보면 북극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영안도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영안도. 네, 영안도. 영안도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은 이게 이제 그 얼음 빙자하고 비슷하다 해서 뭐 차갑다, 시리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함경도라면 함경도, 함길도, 삭방도, 영안도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함경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경도의 이제 특산품 토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경도에서 나는 토공 특산품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황금곰 그 금웅피를 보면 이 황금곰 옐로우 베어의 그 이게 껍질이죠. 껍질 금웅피. 이게 이제 함경도의 토공이라고 했습니다. 토산품이어서 왕한테 바친다 그랬습니다. 세종 지리지에 우리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금웅피에 대해서. 이 세종 지리지 함경도 편에 보면, 함길도 편에 보면 이 황금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황금곰은 학명으로는 이게 유러스 악토스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곰의 분포들을 보면 전부 어디 있냐면 아메리카 대륙 쪽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아메리카 북미 미국 쪽하고 알래스카, 그 다음에 저쪽 유럽 쪽으로는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쪽에 주로 황금곰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함경도의 토산품이라고 했고, 이걸 왕한테 바친다고 해서 토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곰이 유로스 악토스라는 이 학명을 가지고 있는 황금곰의 분포들을 보면 현재 우리가 그 함경도의 특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반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그 해달 시워터도 그랬고, 그렇다면 우리의 그 동북조선에서 얘기하는 함경도의 그 위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함경도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맞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떤 학술적인 데이터나 그 다음에 지리적인 어떤 표현에서 보더라도 전혀 안 맞습니다. 전부 다 북미 쪽, 특히 뭐 알래스카, 뭐 아니면 이 황금곰은 분포도가 이제 뭐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쪽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뭐 캘리포니아 이쪽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뭐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주로 알래스카 쪽 이쪽에 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함경도의 토산품이라는 이 골든베어, 황금곰이 사실은 우리 한반도 함경도하고는 너무나도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좀 이제 의아한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몽골리안, 그러니까 몽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곰, 골든베어, 그 황금곰의 그 학명이 유러스 악토스인데, 위에 이제 보시면 유러스 악토스 시리아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SYRIA 시리아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식물학자 린네나 이런 사람들이 학명을 지을 때는 그 지역을 주로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동식물의 학명을 짓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시리아쿠스라는 게 주로 황금곰의 분포를 보면 시리아쿠스라는 뒤에 학명이 붙어 있거든요. 이 시리아쿠스, 이 시리아를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이거 얘기하면은 굉장히 역사 지리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라는 것은 중동 쪽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시리아의 원래 위치를 좀 의심케 하는 그런 자료 중에 저게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시리아나 이쪽이 현재 아메리카 쪽에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자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기는 우리가 대조선, 동북조선 강의를 좀 더 풍부하게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